안녕하십니까, 붕붕택시입니다. 제가 어떤 과정으로 개인 택시를 취득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개인 택시를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개인 택시를 면허를 사고 어떻게 개인 택시를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무사고 5년 경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즘 다 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3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3월 달에 신청을 했고, 교육을 4분기에 받는, 화성에서 받는 걸 신청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 떨어졌고요. 떨어졌는데 그때 대기가 9번인가 그랬습니다. 9번. 당연히 나한테까지 기회가 안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11월 말쯤 갑자기 문자가 와서 차례가 돌아왔는데 등록하실 거면 3일 안에 입금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11월 11일부터 하는 교육을 신청을 하게 됐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교육을 받게 됐고, 겨울이죠. 겨울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다가 2월 초에 제가 개인 택시 면허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저는 화성 체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고, 첫날은 제가 차를 가져갔습니다. 자차를 이용해서 화성까지 갔는데, 지금 운행하시거나 교육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도 새벽 좀 일찍 출발해서 넉넉하게 해서 간다고 갔는데 차가 굉장히 막히고 약 400m 만만치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가는 길이 공간들이 많아서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시간표를 확인하고 통근버스를 타고 갔는데, 왜 통근버스를 진작 타지 않았을까. 셔틀버스라고 하죠. 셔틀버스, 통근버스가 아니고.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화성까지 갔는데, 저는 김포 고촌 쪽에서 차를 타고 화성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니까 그냥 시간도 딱딱 맞춰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탑승을 하게 되면 교육장까지 거의 한 15분 20분 전에 도착을 해 주시니까 너무 편했고요. 귀가를 할 때도 이제 셔틀버스를 타게 되면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면서 와도 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셔틀버스가 집 주변에 지나가는 그 경로가 있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저는 화성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화성의 예로밖에 못 들겠고요. 그리고 화성의 식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화성 교육장의 식사는 뭐 상주도 비슷하던데, 첫날 식권을 구매하라고 합니다. 식권. 저는 5일치 식권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5장을 구매해서 이렇게 그걸 썼는데, 뭐 밥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메뉴도 뭐 그 가격에 비해서 뭐 괜찮은 편이었고, 밥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문제나 식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쾌적하게 너무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가용은 운전 많이 하시고 다들 면허가 있으셔서 도로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도 많이 겪으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 보면 뭐 별의별 일 다 겪으시겠지만, 저도 97년 면허인데 나름 뭐 거의 큰 사고 없이 20년 가까이 무사고였고, 나름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했는데,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참 교육이 알차고 재미있고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느낀 점이 뭐였냐면, 요즘 차들이 다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사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뭐 한문철의 블랙박스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화면에 띄워서 사고 사례를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와, 이렇게도 사고가 난다고?
아 정말?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인상 깊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핸들의 그 핸들봉이라고 하죠. 핸들봉. 저도 옛날에는 핸들봉을 달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자가용 운전하다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서 안 달고 다니는데, 핸들봉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뭐 화면도 보여주시고 뭐 예를 들어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도 몰랐고, 그냥 저희가 가볍게 편하니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요즘에는 차량이 다 오토다 보니까 왼쪽 발은 그냥 편하게 있다가 오른쪽 발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이게 급정거를 할 때 한 발만 힘을 주면 제대로 제동을 할 때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외로 양쪽 발로 버티면서 밟아줘야지 급정거가 되고, 대부분의 사고를 인지했는데도 브레이크를 충분한 압력으로 밟아주지 못해서 제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때 교육에서 그런 것도 배웠고, 그리고 특히 한손 운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뭐 개인택시 안전체험 교육을 약 300m 앞 시속 50km 선정되셔서 가신다면 의외로 그 실기시험을 보실 때 한 손으로 핸들 돌리다가 감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핸들에 그 센서가 있어서 양손을 다 잡아야지 감점이 안 되는데, 저희는 습관이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습관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서 무의식 중에 감점을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특히 택시는 더 하죠. 운전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당부하시는 게, 앞으로 택시를 하시게 된다면 꼭 양손 운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핸들을 급하게 꺾어야 될 때, 특히 고속도로나 고속으로 차가 달릴 때 갑자기 피해야 될 때 한 손으로는 그런 힘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손으로 운전하시고, 저도 그 교육을 받고 유심히 택시 타면서 기사님들은 어떻게 운전을 하실까 봤더니, 나이 든 기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양손으로 딱 잡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운전한 경력이 몇 년인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서 교육 받아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저는 이런 교육이 정말 운전자들한테도 참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교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육이 화상 교육입니다. 화상 교육. 화상이라는 게 실제 그 사고 장면이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피부에 너무 많이 와닿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경각심도 많이 일깨워줬던 것 같고, 여러분도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교육을 잘 받으시면 앞으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특히 피부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배워놓으시면 개인택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으면 옛날에는 3년 안에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1년 안에 구입을 안 하게 되면, 면허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개인택시가 한참 면허 가격이, 서울 개인택시가 비쌀 때 면허 가격이 1억 1,500에 구입했고요. 저는 1억 1,500에 구입했는데 다음 달부터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비쌀 때 샀고요. 요즘 시세도 보니까 1억 1,500으로 다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은 그랜저로 2019년식 중고로 같이 매입을 해서 차량 면허가 붙은 걸 매입을 했죠. 차량은 1,400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2,900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면허를 구입하시게 되면 면허랑 차량 가격이 다가 아니고 이제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조합에 가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입을 했고요. 가입비가 거의 한 100만원, 조합 가입비가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보험료가 11제트로 이제 처음 개인택시를 시작하시게 되면 뭐 경력 필요 없이 영업용이기 때문에 다 그 가격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280 몇만원 정도 내고 보험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총 들었던 비용이 초창기에 거의 아까 1억 2,900에서 거의 1억 3,500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약 300m 앞 보통 시속 9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 양도 양수를 하실 때 뭐 중개를 해서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뭐 매매 상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낸 거는 80만원이고요. 뭐 파시는 분도 내셨겠지만 제가 낸 거는 수수료 80만원 내고 구입을 했고요. 그 수수료 80만원을 내게 되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서류 접수, 구청의 서류 접수, 뭐 중간에서 이렇게 그 조합에서 뭐 진행하는 거 양도 양수자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매끈하게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셨고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받았는데 진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요즘 말로 영끌해서 이 개인택시를 구매했는데 뭐 개인택시 제가 교육받을 때 개인택시 새마을금고 조합에서 나오셔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나오셔가지고 뭐 8천만원까지 대출됩니다. 아닙니다. 8천만원 절대 안 해주고요. 제가 그때 신용 1등급 1000점이었는데 진짜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대출 뭐 받은 게 5천 몇백인가 받아서 지금 할부로 밀어놓고 있는데 아마 맥시멈 진짜 신용 좋으신 분들이 받아도 5천 정도 생각하시면 정확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신용이 좀 떨어지시고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안 나오실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금리는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금리가 있는데 저 때는 5점 몇 프로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새마을금고 상품을 몇 개 가입을 하게 되면 금리가 조금 깎아줍니다. 제가 가입했던 상품은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랑 그 레저 상해 보험이라고 해서 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0.5%인가 뭐 깎아준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뭐 영업용 운전자 보험은 제가 뭐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뭐 여러분도 운전자 보험 다 가입하시면 똑같은 거고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 원래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영업용 운전자 보험 따로 있다고 해서 따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서 개인택시를 시작했고 열심히 빚을 갖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셔서 좋게 개인택시 시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